여러분, 내일이 이 구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정 전날, 오후 6시 20분에 녹화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리딩하고 있는 문서는 여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고 되어 있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문서를 내가 리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등록된 일자는 2016년 3월 11일 날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6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강신옥은 서울대를 다니는 동안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패스하고 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다니는 재학 중에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다 패스했다고 하죠. 그러나 법복을 벗고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 변호사가 된 이래 그는 쭉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 그가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1967년 통역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신영복의 변론을 맡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킨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1973년 서울대 학생이었던 손학규. 여러분 손학규 아시잖아요. 경기도 도지사도 지냈고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정계에서 은퇴해가지고 은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구모의 방공법 위반 사건에 변호사로 나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가 1974년 민청 학년 사건의 변호인이 된 데는 이러저러한 시국사건 변론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이었다. 강신옥이 구속되자 99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에 나섰다. 이 변호사가 구속이 된 겁니다. 변호사가 남의 재판에 이제 변호를 하다가 남의 재판에 변호를 하던 변호사가 또 구속이 된 거죠. 이 강신옥 변호사가 구속이 되자 99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에 나섰다. 군법회의법 제28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변호인단이 낸 공소기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신옥 변호사가 구치소로 들어가자 방 하나 건너마다 최소 한 명씩은 있었던 민청 학년 사건 관련자들이 환영의 함성을 질렀다. 수감된 이들이 자유로운 몸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변호사 입장에서 그들 함성이 그저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몸은 같이 있을 망정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게 든든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구치소 내에서 동지들과 통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위안이 되었다. 가족 면회가 안 되어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피할 수 없었다. 같은 구사에 김동길이 있었다. 그의 누인 김옥길은 동생에게 물건을 차입해 줄 때마다 늘 2개씩 넣어서 강신옥에게도 들어가겠다. 강 변호사의 부인이 김옥길과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더 가까워졌는지 4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곤 해서 강신옥은 한결 시름을 덜 수 있었다. 그때 여러분들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 아시잖아요. 김동길 교수가 꼭 나 같았어요. 김동길 교수가 나 같았다고 하면 이게 신뢰되는 말이고 내가 김동길 교수와 같았다 이렇게 말해야 이제 될 겁니다. 내가 김동길 교수와 같은 점이 뭘까요?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김동길 교수도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떠났잖아요. 나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떠날 것이죠. 근데 이때 김동길 교수도 강신옥 변호사가 있는 그 감옥에 갇혔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된 그런 젊은 학생들도 강신옥이가 갇혔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동길 교수의 누인이 김옥길인데 김옥길이가 교육부 장관도 지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총장도 지냈었고 그랬었는데 이
김동길 교수가 구속되자 이 김동길 누님, 김옥길이가 수시로, 김동길이가 갈아입을 속옷, 이런 것도 수시로 이제, 챙겨가지고 오는데, 그때마다 꼭 2벌씩 챙겨가지고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벌은 자기 동생을 주고, 한 벌은 이제 강신욱 변호사한테 주고 그랬다는 거죠. 이 강신욱 변호사 부인이 이화여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화여대에서 오랫동안 총장도 지냈고 했던 김옥길이니까 아마 그래서 같은 학교에 같은 모교 출신이 거기 이제 같은 모교 출신의 남편이 거기 이제 구속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챙겼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속될 때의 강신옥의 모습인데, 아주 이 강신옥은 활기가 넘치고, 한마디로 이제 아주 배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죠? 중앙정보부, 붙잡아가려면 붙잡아봐라,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아주 그냥 배짱 있게 해버리는 그런 변호사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옥은 강신옥에게 도서관과 같은 곳이었다. 그는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을 실컷 읽으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마음이 순화되는 걸 느끼기도 했다. 교도관 전병용이 날마다 그의 방을 들러 밖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또 그의 소식을 밖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래도 그가 심려를 기울였던 일은 재판에 대비하는 일이었다. 백낙청을 통해 필요한 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자 그는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가 옥중에서 쓴 장문의 항소 이유서는 훗날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꼭 읽어봐야 할 명문으로 유명해졌다.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유연성, 변호사의 사명과 윤리, 법률상의 저항권 등 법철학 이론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저항권이나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우선하다는 이론은 일찍이 히라브의 비극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작품에서 인정된 바 있다. 크레온이란 왕이 테베를 침략하다가 죽은 포리나키의 시체를 누구든지 묻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려는 바, 당시 히랍 정교에 의하면 죽은 자의 가족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를 치러주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고 이 의무에 반하면 후세에 재앙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비극의 주인공 안티고네는 죽은 자의 누님으로서 왕의 법에 고의로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왕이 말하기를 왕의 명령은 적든 크든 옳든 그르든 복종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안티고네는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문으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 인간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길 힘을 가진 것으로 믿지를 않는다고 하였다. 이 비극은 안티고네가 인간의 법에 정한 것이 옳았다고 자신있게 규정하면서 끝을 맺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도 인간이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리에 합당하지 않는 법은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제 얘기죠. 1974년 9월 20일 강신옥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항소가 기각되어 대법원의 상고한 재판이 지루하게 계속되던 1975년 2월 15일 대통령의 특별조치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어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 자격이 복권된 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 뒤였다. 그래서 이제 강신옥은 1974년 9월 20일 이제
징역 10년에다가 자격정지 10년이라는 그런 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복역하다가 징역 10년을 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15일 날 대통령이 특별 조치로 이제 구속 집행이 정지되어서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 사건, 박정희가 김재규 총탄에 죽는 10월 26일이 되어서야 변호사 자격이 이제 복권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변호사 자격이 복권되니까 그래서 김재규 장군의 변론을 맡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변론을 맡아 구속되면서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던 민청학년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그에게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었다. 여정남을 비롯해 사형을 당했던 8명의 사형수는 재심을 통해 32년 만인 2007년에 무죄로 선고받았다. 그리고 강신옥의 법정 모독죄 역시 14년 만인 1988년 무죄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인데 이게 이제 강신옥 변호사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구술 자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강신옥 변호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권 변호사 전 국회의원. 한해를 또한 경우 매일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 날 결심하는 날. 결심이라는 게 그날 피고인한테 구형을 하고 사형 구형하고 그다음에 검사한테 의견 얘기하면 사형 구형하고 변호하라. 결론 최후 변론을 하라. 그게 그 최후 변론 하다가 걸린 거지. 그리고 변론하는 중에 원래 이게 후보에서 잡는 게 내가 변론 다 끝나고 이쯤에서 중단을 하겠고요. 구술자 강신옥, 면담자 이경은 구술일자는 이 강신옥 변호사가 이렇게 말한 일자는 2011년 9월 7일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구술 장소는 이제 그 강신옥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이었고 구술 시간은 132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술 내용 요약, 일제강점기 유년 시절과 가정환경, 한국전쟁으로 영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사정, 고등학교 시절 링컨 전기를 읽고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과정, 서울대 법대 입학 후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과 병역, 검사 시보를 거쳐 판사 시보로 있던 중 부당한 인사에 항의하여 사표 제출, 1960년대 통역당 사건에서 민청학년 사건까지 변호사 생활, 민청학년 이후 시국사건 변호를 못하게 된 속사정, 12.6 사건 변호를 맡게 된 과정과 김재규 항소심 변호, 1980년대 시국사건 변호사로 활동, 정법회, 민변 활동과 국회의원 시절, 50 비리 청문회, 김구 선생 암살진상 조작위원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암살진상 조사위원회 이렇게 나오죠. 이건 말이죠. 이건 그 조선일보에서 그 강신옥 변호사의 강신옥 변호사가 집필한 그런 책을 이제 기사로 이제 쓴 건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옥 변호사 육성회고록, 영원히 정의 편에 출간. 이 기사는 김승재 기자가 쓴 기사인데 2025년 1월 20일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네요. 영원히 정의 편에. 이렇게 이제 강신옥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 정의 편에 서서
변론을 했다 이런 얘기죠. 김재규 변호인으로서 한국 현대사 치열한 격동의 시기, 역사의 속살과 배일을 파헤친 생생한 증언, 그 어떤 시기라 해도 정의와 양심을 위해 집까지 걸 수 있는 의롭고 용감한 판검사 5명만 있으면 된다. 대한민국 1세대 인권 변호사이자 12.6 사건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변호인이었던 고 강신욱 변호사의 회고록 영원히 정의의 편에가 이달 출간되었다. 이 책은 고인의 사유이자 일간지 기자 출신인 홍윤호 씨가 생전에 강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쳐 진행한 강 변호사와의 인터뷰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서술했다. 이 책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평소 유신체제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권위주의 정권 시기라 해도 정의와 양심을 위해 기꺼이 직이라도 걸 수 있는 판사와 검사 5명만 있었다면 수백 수천 명의 억울한 시민들과 무고한 학생들 피해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독한 독재 정치를 하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정말 직책까지 걸고 목숨까지 걸면서 정의감에 사로잡힌 그런 그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판사와 검사 5명만 있으면 수백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구속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는 정의란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지 않고 죄 지은 사람에게는 성역 없이 벌을 주는 것이라며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일에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좌파와 우파의 차이도 없다고 했다. 그렇죠. 진짜 옳은 일을 행하는 데에는 좌파와 우파가 있을 수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있다면 정의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의파. 강 변호사는 1974년 민청학년 사건과 관련해 법이 정치의 신여, 권력의 신여가 되면 법을 빙자한 사법살인 같은 일이 이뤄진다. 악법과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전 인격적인 판단과 양심의 발로라며 자연법으로서의 저항권을 강조했다. 자, 강신욱 변호사의 모습이죠. 김재규 재평가해야. 강신욱 변호사는 12.6 사건과 관련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대목은 각하는 갈수록 애국심보다 집권력이 강해졌다는 진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강신욱 변호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이렇게 변호하면서 김재규한테 이제 들은 그 한마디가 이 강신욱 변호사의 뇌리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은 갈수록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보다 이 집권욕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박정희는 대통령병 환자다 이랬잖아요. 치유가 불가능한 대통령병 환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김재규가 이 말 한마디 한 게 이 강신욱 변호사의 이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죠. 김재규는 뭐라고 했느냐. 각하는 갈수록 애국심보다 집권욕이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는 김재규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가 12.6 사건 재판을 계기로 알게 됐다며 그가 5개월여 1:1 접견을 해본 결과 그가 진정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대의를 위해 개인적 소유를 희생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 김재규 평소에는 이 강신옥 변호사가 김재규와는 뭐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만나본 사실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12.6 사건이 터진 후로 이 김재규 변호를 하면서부터 김재규를 이제 만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재규를 자주 만나게 되니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김재규야말로 진정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공익적인 차원, 대의적인 차원에서 행한 그런 의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단순한 남을 죽인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애국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지금 21분이 경고했는데요. 조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21분이 경고했으니까 아직도 한 20분이 남았죠. 그는 접견 때 김재규가 대만의 오봉이라는 식인종 스승이 변장한 채 스스로 제자들에게 먹혀 죽음으로써 식인 습성을 없앤 사례를 들며 내 행위도 그와 비슷해 내 생명을 바쳐서 자유를 회복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전두환이 잔재주를 부리면 국민이 희생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사형을 당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우리 정치판에 대한민국 정치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란다. 경종을 울리는 내가 대한민국 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강 변호사는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파리에서 청부 살해당했으며 그 배후에 김재규가 있다는 취지 참여정부 시절 국회 조사위원회 중간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오해와 억측이고 미완의 조사 결과라고 했다. 그는 김재규와 1:1 접견 때 몇 번이고 확인해 봤는데 본인이 극구 부인했다며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별 언급이 없었고 더욱이 김재규 본인처럼 유신에 반대한 김영욱을 김재규가 주도해 제거했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흔히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을 집권할 때에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을 할 때에 김재규가 김영욱을 죽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김재규는 전혀 그걸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 김영욱이도 유신을 반대하던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데 김영욱의 유신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을 내가 왜 처단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진실 정의를 위해서라도 김재규 목숨만은 살려놨어야. 강신욱 변호사는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라도 김재규의 목숨만은 일단 살려놨어야 한다며 사실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이 대권 고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건 다 김재규 덕인 만큼 나는 그 두 사람이 사나이답게 김재규에게 고맙다고 하고 구명운동에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강신욱 변호사가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당신들이 정말 사나이라면은 김재규를 구명운동에 나서고 김재규를 사형시키지 말라. 이렇게 구명운동을 하고 사나이답게 김재규 앞에 가서 당신 덕분에 우리가 대권을 위해서 또다시 한번 뛰게 되었다. 이런 걸 감사해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김대중과 김영삼이 양 두 김씨는 김재규에 대해서 절대 고맙다는 그런 언행을 하질 않았다 이런 얘기죠. 강 변호사는 민간인 김재규가 일반 법원이 아닌 계엄군법회의에서 재판받은 점, 정당한 방어권 기회를 박탈한 점, 신군부에 의한 쪽지 재판 등 그동안 재심 사유가 많이 복원됐다며 하루빨리 재심을 통해 내란 목적 살인 지목 중 내란 목적만큼은 빼는 것이 역사적 사법적 책무이자 김재규의 명예를 최소한이나마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김재규는 죽었지만은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후라도 명예를 회복시켜주자 이런 얘기죠. 죽은 후라 김재규는 이미 죽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재판을 해서 김재규는 내란죄라는 죄가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김재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다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김재규 재판을 다시 하자. 그리고 김재규와 재판할 때는 내가 뭐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김재규가 재판받을 때는 이 중앙정보부가 재판 과정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좀 불리한 재판을 할 때였다면은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쪽지에다 메모를 한다는 거죠. 메모를 해가지고 재판장한테 건네면은 재판장 판사한테 건네면 판사는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한 재판인데 그런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이제는 김재규는 죽었지만 죽은 후라도 김재규 장군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말이죠. 박정희 광신도들이라는 얘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요. 박정희 광신도들도 많지만 김재규를 나처럼 이승열이처럼 김재규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더 시일이 흘러가서 아직도 그렇다 이거죠. 아직도 뭐 박지만 씨의 아들이 눈이 시퍼렇 박정희의 아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박지만 씨라고 또 딸 박근혜도 뭐 대통령을 지냈던 박근혜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김재규에 관해서 김재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나도 여러 번 꺼렸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정도 흘러가면 말이죠. 100년 정도 흘러가면은 박정희 아들도 늙어서 죽고 박정희 딸 박근혜도 늙어 죽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가서는 좀 더 이렇게 용기 있게 누구든지 나는 김재규를 지지한다. 김재규가 진짜 영웅이고 위인이다 하고 주장하고 나올 국민들이 많으리라고 난 봅니다. 지금요. 김재규 묘에 은근히 들어가가지고 김재규 묘에 비서까지 다 세웠어요. 십시일반으로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여럿이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푼돈을 걷어가지고 이 김재규 묘에다 비석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 김재규 추종자들도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김재규 추종자들은 다 하나같이 반박정희 세력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11.6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 전 합동수사본부장이 김재규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각하를 시해했다면 왜 그 자리에서 자결하지 않았나라고 다그치자 김재규는 혁명을 결행한 마당에 쓰레기들이 더 남아있어서 그걸 다 치우고 총을 주면 자결하겠다고 반박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1988년 국회의 양심수 석방특별법 제정 사례를 들며 국민이 볼 때 속 시원한 정치적 의지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특별 입법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양심수 석방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그 뜻을 존중해 사면권을 발동하는 게 최선이라며 국회의 특별법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책에서는 정치인 강신옥의 여정, YS와 DJ와의 인연, 정조영과 정몽준, 박근혜와의 일화, 신영복 사건 변호 등이 소개되어 있다. 민청학년 사건 변호하다가 현직 변호사로 체포 구속돼 1936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강신옥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 중 고등고시 행정과 10회, 사법과 11회에 합격해 1962년부터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1년 뒤 법복을 벗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196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인혁당 사건, 민청학년 사건,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등의 변론을 맡으면서 1세대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변호사는 1974년 7월 민청학년 사건 당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들이 결심 공판에서 애국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등으로 걸어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고 있으니 이는 사법살인 행위다. 악법에는 저항할 수 있다는 최후 변론을 하다가 법정 모욕죄 등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대통령 특별조치로 석방되기까지 영화의 몸이 되었던 그는 198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85살 때인 2021년 7월 30일을 축한으로 별세했다. 박정희 죄악이라는 게 뭡니까? 박정희 죄악이라는 건 말이요. 박정희 죄는 참 많아요. 많지만 박정희의 크나큰 죄악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를 찬성하면 애국이요. 박정희를 비판하면 이건 반역이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찬성하면 애국이요. 박정희를 비난하면 이건 반역이다. 반역이 아니라 빨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찬성하면 애국이고 박정희를 비난하면 빨갱이다. 이게 박정희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전번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박정희고 박정희는 대한민국이다. 박정희와 대한민국은 네 꼴이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짐은 곧 국간이라. 그런 얘기예요. 박정희는 곧 국간이라. 박정희가 곧 국가이기 때문에 박정희를 반대하는 것은 빨갱이요. 박정희를 찬성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게 가장 큰 박정희 정권의 죄악이었던 거죠. 네? 아니 국가와 박정희가 어떻게 동일시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정말 박정희라는 사람은 김재규의 총탄에 맞서서 빨리 세상을 떠났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90이 넘도록 100살이 가까워지도록 대통령을 했더라면은 북한과 똑같이 됐다니까. 대한민국도 북한과 똑같이 됐어요. 박정희가 나타나면 막 신이 나타났다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막 아녀자들은 막 실신하고 쓰러진다는 거야. 까무러치고 실신한다는 거야. 북한이 그렇다잖아요. 김일성이가 나타나면 막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 장군님이라고 외치고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고 막 실신하고 쓰러진다는 거잖아. 부녀자들이. 그렇게 됐다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박정희요. 박정희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박정희를 찬성하면 애국이요. 박정희를 반대하면 빨갱이라니까. 이게 기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참 이게 기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자신을 위해서도 김재규 총탄에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박정희 자신에게도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재규를 변호한 강신호 회고로, 잠깐만요. 여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재규를 변호한 강신옥 회고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글은 말이죠. 이 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분을 경과했거든요. 거의 40분이 다 됐으니까,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고, 그래서 하여튼 이 김재규를 변호한 강신옥 회고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